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다항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x값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식이 달라지는 어떤 함수 gx가 정의된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놓은 함수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에서는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라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면에선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 범면에선 다항함수 fx가 그려질 거라고. 그 다항함수 fx는 어떤 그래프인지 문제에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 h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정의되어 있거든? 자, t 값이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gx 플러스 t의 극한값과 t 값이 2에 대한 우극한일 때 g의 x 플러스 t의 극한값을 곱한 결과를 새로운 함수인 hx로 정의를 해놓은 상태야. 그쵸? 자, 그럼 저 hx란 함수를 자, 편의상 한번 이렇게 써볼까? 자, t 값이 0에 대한 우극한일 때 g의 x 플러스 t라는 식은 g라는 함수를 가지고 x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계산을 해보라는 뜻이고, 자, 이 오른쪽 식 볼게요. 자, g의 x 플러스 t인데 이번엔 t 값이 2에 대한 우극한이야. 즉, g라는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2라는 식의 우극한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명제를 한번 본다면 h1의 값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h1이라는 값은 g의 1에 대한 우극한 값과 g의 3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곱한 결과다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지금 그래프 gx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 자, 1에 대한 우극한 값.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 대신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극한값이 얼마였냐면 이게 1이었죠. 마찬가지로 3에 대한 우극한 값 얼마가 되겠어? 3이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한 결과값은 3과 같다는 식으로 해서 기억 명제는 일단 참이 나온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 명제인데, 자, 니은 명제를 한번 봐봐.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지금 이 hx라는 함수는 g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극한 값과 다시 x 플러스 2라는 식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곱해놓은 새로운 함수야. 그럼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 우리가 hx라는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좌극한 값, x가 a를 향해 갈 때 우극한 값, ha라는 함수값, 이 세 개의 결과값이 모두 다 존재하면서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연속성이거든. 근데 지금 이 hx라는 함수 자체가 우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정의를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의 a에 대한 좌극한 값, a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계산하기가 뭔가 좀 애매하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디귿 명제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니은 명제와 디귿 명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어진 hx라는 함수를 아예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럼 찾는 방법을 지금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hx라는 함수를 gx에 대한 우극한 값과 x 플러스 2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곱해놓은 새로운 함수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주어진 함수, 즉 gx는 제가 지금 미리 그려놓은 상태고, 자,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놓고요. 자, 새로운 함수를 하나만 좀 정의를 할게. 자, kx라고 좀 쓸게요. g에 x 플러스 2라는 새로운 함수를 또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 이 식에다가 뭘 곱해 놓은 거냐면 k라는 함수의 x에 대한 우극한 값을 계산한 결과를 곱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이 k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시작을 좀 할 거거든. 자, 그럼 kx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리겠니? 이 주어진 g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자,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런 모양의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즉, 직선식은 y는 x 플러스 2, 여기도 y는 x 플러스 2로 요 그래프가 각각 평행 이동된 거야. 두 칸씩 평행 이동된 거고, 원래 주어진 fx를 왼쪽으로 두 칸 밀어놓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선 f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함수 그래프가요, 결국엔 자, kx라는 그래프였던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를 제가 좀 다시 좀 써놓을게요. 자, 보기 편하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결과와 이 결과를 곱한 식이야. 그럼 지금부터 이 hx라는 함수를 구간별로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다 찾아볼 거거든. 자, 그럼 식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값의 범위를, 자, 지금 찾는 그래프는 hx입니다. 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으로 한번 봐봐.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어떠한 특정한 x를 딱 찍어놓고 우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곱할 거야. 즉,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우극한 값, 파란색 그래프에서의 우극한 값. 그럼 내가 x를 이런 식으로 찍어놨다고 가정한다면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우극한 값은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파란색 그래프에서의 우극한 값은 x가 되겠지. 즉, 그 두 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hx라는 함수는요, x 플러스 2라는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함수값과 x를 곱한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야. 자, 그럼 요번엔 x가 마이너스 3인 지점. 자, 마이너스 3인 지점 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을게. 자,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우극한 값 뭔지 알겠니? f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죠. 왜? 여기다 대입한 게 우극한 값 나올 거거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 우극한 값 계산하시면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올 거니까 마이너스 3.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에다 대응시킨 결과값 fx 플러스 2 나오죠? 자, 이제부터 좀 빨리 할게요. 자, 파란색에다 대응시킨 결과값 x가 나올 거야. 자,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입니다. 자, 빨간색에다 대응시킨 결과가 얼마? 1 나오겠지. 파란색에다 대응시킨 결과가 얼마? 자,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죠. 어우, 죄송해요. 자, f-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우극한 값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x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한번 살펴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자, x를 찍었다고 생각해봐. 빨간색에다 대응시킨 결과, 파란색 gx에다 대응시킨 결과는 자, fx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x가 1일 때도 한번 볼게요. 자, x가 1일 때 1이라는 지점이야. 빨간색에다 대응시킨 결과는 요 함수값이었던 3이 찍힐 거고, 자, 파란색에다 대응시킨 결과는 요걸 따라갈 거니까 1이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x값이 1보다 큰 범위야. 자, 빨간색 그래프에다 대응시키면 x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자, 파란색에다 대응시키면 x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구간별로 다 표현된 식이 됐어. 자, 그럼 이게 지금 hx라는 함수야.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잘 살펴보시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잠깐 볼게.
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 지금. 그러니까 h-3 값이 되겠죠. 근데 이 x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등호를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1인 지점도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이 아래쪽에다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그럼 얘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겠지. 자, x가 1인 지점 보세요. 똑같이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똑같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즉, hx라는 함수가 다 드러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니은 명제에서 물어본 게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그래프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을 한번 봐. 그냥 봐도 연속이 안 나오죠? 어떤 지점? x는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고 1도 마찬가지야. 이게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나오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와 이 위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위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면 자,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3일 거야. 근데 밑에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 왜? 함수 fx가 주어지질 않았거든. 그럼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와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를 같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이유는 함수 fx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에서 주어진 형태는요. 니은에서 주어진 형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연속이라는 말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제는 거짓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건 디귿 명제인데, 자, 디귿 명제를 한번 읽어볼게.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서 감소를 할 거래. 자,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냥 하나를 상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지나간다고 줬으니까 대충 이런 모양의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는 있는 것 같아. 자, 대충 감소 함수 하나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된다면 kx라는 그래프도 똑같이 정의가 돼야 돼. 왜?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을 그대로 밀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대충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 되셨죠? 자, 그랬을 때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hx 함수 다시 볼게. 자, 두 개를 곱해 놓은 게 hx 함수거든. 두 개를 곱해 놓은 게 hx 함수야. 그럼 여기서는 약간의 직관이 좀 필요한데 최소값을 갖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갖지? 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돼. 자, 근데 그 직관이 많이 어렵지 않은 게, 자, 두 개를 그냥 당연히 막연하게 곱했다고 가정한다면,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잠깐만 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보면,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둘 다 함수값이 음수에 잡혀 있거든? 자, 음수하고 음수를 곱해버리면 양수가 나오지 않을까? 정확한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자,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나올 거라고. 언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양수라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즉 함수값이 위쪽에 지금 포진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한번 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먼저 본다면, 자,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두 개의 그래프가 둘 다 함수값이 또 음수네? 여기도 양수라는 함수값을 갖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1 사이를 한번 봐. 마이너스라고 1 사이를 보니까 여기는 양수고 여기가 음수거든? 그럼 곱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함수값은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1보다 큰 쪽도 한번 볼게요. 1보다 큰 쪽도 파란색, 빨간색이 둘 다 양수야. 곱하면 양수분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지. 대략적으로
이 hx라는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만 판단을 먼저 해본다면 함수값이 양수분에 찍히고 함수값이 역시나 양수분에 찍혀. 여기는 음수분에 찍히네? 여기는 양수분에 찍혀. 그럼 최소값을 갖는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떤 지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음수 중에서도 잘 보세요. 내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곱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곱하려고 쭉 보니까요. 자, 값이 빨간색 그래프는 점점 커져가는 그래프고 파란색 그래프는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야.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곱해 나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결과값이 가장 작은 위치가 어디가 되겠니? 당연히 1이라는 지점에서 가장 작지 않을까? 왜? 2라는 지점에서 양수값의 최대값이 나오고 있고요. 음수값의 최소값이 나왔는데 그 두 개를 곱할 거거든. 이해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그 후보의 대상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온다면 x는 1에서 최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hx라는 함수거든. 자, 최소값을 갖는다면 아까 분명히 x는 1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함수값을 잠깐만 보세요. 함수식을 잠깐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는 1한 지점에서예요. 요 x는 1한 지점에서 그래프가 곱해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건 맞는데 점점 작아진다고 하였을 때 x가 1이 되는 지점에서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그럼 1일 때는 결국에 뭐예요? 1일 때는 아까 말했던 1,3이라는 점을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후보를 결정했었고 그 중에서도 x는 1에서 최소값이 나온다고 지금 방금 말을 했는데 x는 1한 지점에서 구멍이 채워져 있었으면 괜찮은데 경계선 자체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죠. 그럼 이 x는 1한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생겼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디귿 명제는 거짓으로 풀이가 끝났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으로 풀이가 완료된 겁니다.